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깍지손과 깍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깍지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조선의 궁술책자의 그 궁술교본품에 보면은 깍지손은 5손가락 또는 3손가락으로 지어서 시위를 높이 들되 그 중금이와 등 근육으로, 등 힘으로 당긴 다음 힘차게 화살을 내보내야 한다. 만일 외가락으로 쥐게 되면은 뒷손, 즉 깍지손이 부실해진다. 그리고 또 중구미와 등 힘으로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손목의 힘으로만 당길 경우에도 사법이 맞지 않다. 우리가 활을 쏘면서 활을 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깍지손을 이렇게 움켜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깍지손을 이렇게 걸어서 이 중금이 즉 팔꿈치하고 등의 힘으로 이렇게 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요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깍지를 잡았을 때 이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서 걸려있다 생각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손목의 힘이 빠져야 됩니다. 손목의 힘이. 만약에 이 손목의 힘이 깍지를 이렇게 움켜잡게 될 경우에는 이 손목의 힘이 들어가 가지고 원활하게 이게 뒤 팔꿈치하고 깍지손의 팔꿈치하고 등 근육으로 이렇게 당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 손목이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손목이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끌어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목이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손목의 이 깍지손에 대한 어떤 핵심은 과연 이 팔꿈치와 등 근육 당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결국은 이 손목의 힘을 빼야 됩니다. 즉, 이 깍지를 끌었을 때 손목의 힘을 빼려면은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깍지를 완전히 이게 손가락의 안쪽 뿌리 쪽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 이렇게 해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의 이 첫 번째 마디, 즉 요 마디와 두 번째 마디로 이렇게 거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움켜잡으면 안 되고 요 마디와 요 마디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지로는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만 걸고 나머지는 새끼손가락 이렇게 지그시 붙인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걸어가지고 그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움켜잡으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손목에 힘이 빠지면서 이 팔꿈치하고 등의 힘으로 끌어서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깍지손이 끌어 붙여 가지고 어깨에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움켜잡게 되면은 이 힘으로만 끌기 때문에 이 팔꿈치하고 어깨 근육 쪽이 단절됩니다. 그 근육이 연결되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손목을 이렇게 이 깍지를 할 때 이렇게 움켜잡지 말고 살짝 걸어가지고 지그시 걸어서 그냥 쭉 끌어온다는 느낌으로 끌어야 되고요. 또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 손목의 힘을 빼려면은 마찬가지로 손목의 힘만 빼는 게 아니라 이 깍지손 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깍지손에 요 첫 번째 요 마디 뿌리 쪽 마디 부분도 이렇게 했을 때 저 보시면은 이렇게 빠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빠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걸어서 이렇게 계속 끌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손목의 힘도 이게 쉽게 빠지는 거고.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엄지의 요 관절 부분을 이렇게 쭉 늘어뜨리려면은 반드시 제가 뭐 보시다시피 손가락이 하나가 손마디가 엄지 마디가 없다 보니까 왼손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에 힘을 빼려면은 이렇게 빠지려면은 이 엄지 마디 부분을 이렇게 꼬부리면 안 됩니다. 이걸 꼬부리는 순간에 여기에 힘이 들어가고 또 손목에 힘도 들어갈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이걸 잘 쓰는 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 엄지 전마디를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요 부분에 이제 힘이 빠지지 않고, 이것이 빠지지 않으면은 마찬가지 손목도 이렇게 빠지지 않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깍지를 이렇게 움켜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살짝 걸어 가지고 이렇게 끌어온다는 개념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발시할 때도 깍지가 쉽게 빠지고 화살도 흔들리지 않고 잘 나가죠. 네, 여기까지 깍지 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100% 내가 정답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좀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그냥 참고만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꼭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고집해서 따라 하려면은 틀릴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는 깍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깍지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암깍지만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암깍지와 숫깍지로 구분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깍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깍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깍지는 강한 활을 손가락에 걸어 가지고 활줄을 당길 때 엄지손가락이 아프지 않고 원활하게 당길 수 있고, 또 손가락을 보호하고 그리고 현을 매끄럽게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질이 굉장히 강한 그 재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뿔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소뿔을 구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이라든가 강화 플라스틱 이런 걸 쓰는데, 그 이후에 또 저는 목재 중에서도 이제 강한 나무를 찾아가지고 저는 유착목과 스네이크 우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깍지 종류는 지금 현재 암깍지와 숫깍지가 있고, 사법 비정형화에 보면은 암깍지와 숫깍지로 구분을 하고, 그 중에 턱이 있는 턱깍지하고 그 다음에 턱이 없는 평평한 평깍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법 비정형화에서는 그렇게만 구분되지만은, 과거 고영의 무경사학 정정에 보면은 여기 추가해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평평한 깍지에다가 양쪽에 혹을 대 가지고 하는 그 혹깍지라는 걸로 제작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숫깍지로 옛날에 처음 배울 때 평평한 깍지를 써보기도 하고, 또 평평한 깍지를 써보니까 현이 깍지를 타고 이렇게 넘어서 깍지 손가락에 살을 씹어 찝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턱을 만든 턱깍지를 사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턱깍지도 보면은 너무 움켜 잡을 경우에는 그 턱 부분이 손가락 밑에 그 살을 짓눌려 가지고 아프고, 또 그 짓눌리는 부분이 굳은 살이 배기고, 또 그것이 티눈으로 발전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보완해서 혹깍지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가지고 평평한 깍지와 완전히 다 막혀있는 턱깍지도 제작을 하죠.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옛날 책에 있는 거를 살펴드리면은, 영상에서 보다시피 옛날에는 다 암깍지였는데 이런 현상입니다. 제가 옆 좌측의 화면에다가도 이 영상을 띄워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 요것이 이제 양쪽에 혹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제작을 하니까 좋다, 요런 건데, 이분이 이렇게 만든 거를 보면은 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모양의 깍지 비슷하게 구멍 앞쪽을 넓히고 중간의 재질을 두껍게 해서 활로 벌릴 때 엄지를 크게 압박하지 않아 쉽게 깍지를 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뒤쪽 재질은 두껍고 양옆은 얇아서, 즉 뒤쪽이라 하는 것은 현이 닿는 부분이고요, 양옆이라 하는 것은 손가락 끼웠을 때 이 양쪽 측면이 되겠죠. 측면은, 양옆은 얇아서 활을 벌릴 때 이 깍지와 옹리 사이가 간격이 없어 가지고 화살 당기기가 쉬운 것이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로 깍지 밑부분 앞에 두 개 혹, 요런 형태죠. 또 여기 보시면은, 영상에도 보이지만은, 요런 형태 두 개 혹을 붙여서 깍지의 양옆이 아닌 양쪽, 앞쪽 낮고 평평한 부분으로 시위를 당겨 시위가 상하지 않은 것이 세 번째 장점이고, 또 깍지 밑부분에 있는, 앞에 있는 혹 두 개가 현이 시위를 막아줘 가지고 현이 타고 넘어오는 것을, 시위가 손가락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 가죽 골무를 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 번째 장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죽 골무락 하는 것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이게 가죽이라 생각하면은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사용하죠. 이게 가죽이라 하면은 현이 타고 오는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깍지는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평평한 깍지하고 턱이 완전히 막혀 있는 턱깍지하고 혹으로 턱을 중간을 튀어 가지고 한 혹이 있는 깍지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평평한 턱이 없는 이 평평한 깍지입니다. 이거는 활을 오래 쓰시면서 요 깍지에 적응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의 깍지를 끼면서 이렇게 활을 이렇게 움켜잡게 되면은 이 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현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현이 여기서 멈춘 상태에 계속 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타고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렇게 활을 씹었기 때문에 당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넘어와 가지고 요 양쪽 아래 위로 걸리는 그 깍지 이 날카로운 부분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현이 이게 많이 쉽게 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깍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움켜잡지 말고 걸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 넘어가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완전히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턱이 있는 이 깍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켜 잡아도, 잡은 상태에 보면 이게 턱이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넘어오질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걸어서 끌면 되는데, 만약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움켜 잡아도 넘어갈 소지가 있죠. 그러나 평평한 깍지 되면은 넘어갈 가능성은 높고요. 다만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움켜 잡을 경우에는 이 턱 부분이, 이 턱이 이 손가락 이 속을 이렇게 짓누르게 되죠.
이렇게 짓누르게 되면은 이 턱이 이 손에 요 부분 눌려서 요 부분이 굳은 살이 배기고 또 아픕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턱이 완전히 있던 것을 가운데를 파가지고 요걸 이제 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양쪽에 이렇게 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요런 깍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 턱이 있어서 넘어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움켜잡아도 보시면은 이 턱이 없기 때문에 이 살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짓누르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형태로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깍지손과 깍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